AM 1230, FM 106.3 HD2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햄릿에서 보면 햄릿 왕자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며 내뱉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오늘 이 대사가 마치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한쪽 길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핵심 수출 품목을 앞두고 두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데요. 그 한쪽 길은 미국 시장으로서의 수출을 계속하면서 관세 부담을 감수하는 길. 다른 한쪽 길은 미국 내의 생산과 투자를 통해서 관세를 피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 경제가 무역협정이냐 아니면 관세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출국하기 이전에 열리게 됐었던 기자회견 가운데서 나왔던 발언이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100%, 의약품은 150에서 250%까지의 관세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은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외에 어떤 품목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의 이익률이 마진율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로 관세를 더 높이 매길게 되는 카테고리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미 수출하는 주력 품목 안에 반도체와 의약품들이 있고 이게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100% 관세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한 개가 미국의 100불에 수출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 관세도 100%니까 똑같은 그 100%의 관세가 붙으면 100불이 추가가 돼서 미국 내의 가격은 200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25%의 관세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으로 3만 불 정도의 차량이 된다면 이게 관세가 25%가 되게 되면 그 관세는 7,500불이고 결국 차값은 37,500불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37,500불이라는 다른 차의 가격과 경쟁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품목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의약품 같은 경우도 150%의 관세가 된다면 50불에 대한 의약품이 있다면 그게 미국에 오게 되면 125달러로서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금액은 커질 수 있겠지만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력 가운데 어떠한 경쟁력으로 우리의 제품을 셀렉을 하겠느냐. 그것이 이제 소비자에게 달려있기는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2배, 많게는 3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경쟁력에서 큰 타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2024년 한 해에 대미 수출액을 반도체가 500억이다. 자동차가 50억이었다. 의약품이 10억이었다. 10억 달러였다. 여기에 좀 관세를 적용을 한다면 단순 계산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500억의 관세가 또 붙었겠고요. 자동차는 12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의약품도 15억 달러의 관세가 되면서 총 합계 527만 5천억 달러의 이 관세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세가 붙게 되면 가격의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 그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서 다른 제품을 선택하게 되며 판매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세 부담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경제 손실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시장 점유율 감소라고 하는 또 다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관세 부담을 피할 방법은 바로 미국과의 투자 협정이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을 통해서 미국 내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무역 협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관세 부담 없고 판매량의 감소도 있을 이유가 없겠고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요. 미국 내의 점유율도 안정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고 물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현금 자금의 유통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있지만 현금 유출은 크겠지만 장기 전략으로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의약품처럼 고관세, 고부가가치의 품목 같은 경우가 투자 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5년 이내의 시뮬레이션으로 봤을 때 관세 내고 한국 입장에서 관세 내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질 손실 같은 경우가 앞서서 전해드린 2024년의 기준으로 봤을 땐 1280억 달러라는 누적 손실이 5년 동안에 발생을 한다라는 게 투자 협정에서 3,500억 달러에 비하면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투자 협정으로 봤을 때는 실제 초기 투자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돈은 당장 들어가도 장기적인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게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관세 내고 수출을 하는 것과 사실 그 금액을 추후에 그 5년 이상이 가고 있는 그런 시점 안에서는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협정이라는 게 초기 투자 부담도 크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의 경쟁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반대로 관세를 내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장 뭔가를 투자를 하는 것은 없으니까 내는 돈은 없더라도 미국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경쟁력의 약화라고 하는 위험이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관세 정책은 숫자로서만 우리가 끝날 게 아니고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에서 이 대미 수출하는 기업과 전체적인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수출에 또 좀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반도체와 의약품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서의 고부가가치의 품목이 고관세로 수익성과 경쟁력의 하락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경쟁국 대비 가격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나 유럽연합에서의 독일 자동차나 이런 자동차들도 지금 현재 15%의 관세로 들어오고 있는데 관세만으로도 이미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협정을 통한 미국 내의 생산 확대가 장기 전략상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깊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관세와 투자, 단기 손실과 장기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틱톡과 중국과의 합의 가능성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의 문제나 시진핑 주석과의 그 통화 예정 내용을 공개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글로벌의 공급망 안정이나 무역 긴장의 완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걸 또 우리가 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품 모두가 미국 내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이 현지화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고관세 발언, 더군다나 반도체와 의약품의 100에서
많게는 250%까지 그 범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에서의 핵심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인 관세 부담만 보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판매량의 감소와 시장 점유율의 상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투자 협정을 통한 현지 생산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전략이 되고 있어서 이걸 그냥 둘 중에 하나만으로 선택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고관세 품목일수록 투자 협정 선택이 경쟁력 유지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한국의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중요한 것은 관세랑 투자에게 숫자만 보면 안 된다는 점이죠.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전략,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삶과 일자리까지도 미래의 시간에 대한 삶과 일자리까지도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전략적인 판단이 뒤따른다면 한국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손익만 바라보지 않고 장기적인 경쟁력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